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 속에서요. 6월 달에 매일 읽는 글들 중에서 몇 편을 뽑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실린 글인데요.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을 꾸며 살고 그 꿈을 다른 사람과 성공적으로 공유한다면 그들도 당신의 꿈을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진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웅을 기다린다. 우리는 스포츠, 음악, 영화, TV에서 영웅을 찾으려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엔 실망하게 될 확률이 높다. 진정한 영웅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위니프레드 뉴먼의 말을 들어보자.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오늘 누군가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라. 다음은 6월 5일에 실린 글입니다. 의도한 대로 일하라. 의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모든 행동을 미리 계산한다는 말이다. 매일 매순간 일을 올바로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낸다는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의도적이다. 산만하거나 마구잡이식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팀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얼마나 의도적인가? 그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목적과 계획이 있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삶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가? 팀원들이 리더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리더를 믿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늘 의도한 대로 행동하라. 행동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6월 13일의 글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압축해서 목록으로 만들면 다음 5개의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누구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한다. 세상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인물,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리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애정을 쏟아야 한다. 3.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혼자 힘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우정과 격려, 도움이 필요하다. 4. 자기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믿어주면 그는 언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5. 누군가를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해준 일은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전파된다. 영향력은 증폭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려라. 다음은 6월 15일 실패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는 물질적인 부나 권력에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만족감을 주는 핵심 요소가 아니다.
존 록펠러의 말을 떠올려 보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면 충분할 것 같냐고 물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이 백만장자는 조금 더라고 대답했다. 만족은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일에서 최악이 아닌 최고를 기대하라. 완전히 지쳐 쓰러졌을 때도 기운을 잃지 마라. 모든 해결책에서 문제점을 찾지 말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책을 찾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을 믿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말아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긍정적인 태도는 내면에서 나온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만족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라. 6월 24일의 글이 재미있는데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입니다. 내 친구 드와이트 베인이 언젠가 내게 들려준 얘기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한 사람이 교신 중에 어떤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충고하는 통신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멀리 가야 한다니 참 안 됐네. 내가 자네한테 조언을 하나 해도 되겠나? 내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연유에 대한 것이라네. 어느 날 내가 조용히 앉아서 계산을 해봤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75년 정도 산다고 봤을 때 토요일이 몇 번이나 되겠나? 75에 51을 곱하면 3,900번. 즉, 일반적으로 평생 총 3,900번의 토요일을 맞게 되는 셈이지. 노신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이 내가 55세 되던 해였으니까 그때까지 이미 2,800번의 토요일은 지나가 버렸지. 그리고 내가 7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토요일이 1,000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 노신사는 그날 굿을 1,000개를 사서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담고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업실에 두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이 되면 나는 상자에서 굿을 1개씩 꺼낸다네. 구슬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우선순위를 직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는 것이라네. 그리고 노신사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 통신을 끄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나가기 전에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오늘 아침 나는 상자에 있는 마지막 구슬을 꺼냈다네. 내가 다음 주 토요일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될 테지.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라. 정말 귀중한 교훈 아닌가요?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전에도 읽었지만요. 지금 다시 읽으니까 이 글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인가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눈앞에서 구슬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상상하니까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30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년은 52주잖아요. 52주 곱하기 30을 하니까요. 1560번이 나옵니다. 매주 토요일에 1,000원씩 1560번 동안 저금을 했더니요. 그러니까 30년이죠. 15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토요일마다 그냥 무심코 1,000원씩 저금을 하는데도요. 시간이 쌓이니까 156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요. 그런데 5,000원씩을 저금을 해보니까요. 780만 원이 되었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780만 원을 갖는 거죠. 이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되지 않을까요? 30년인데요. 그런데 만 원씩을 저금하게 되면요. 156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란 세월이니까 2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쌓이는 것, 하루하루 돈이 쌓이는 것, 이게 정말 그 아주 사소하고 작고 뭐 1000원이더라도요. 그냥 낭비해서 써버리는 것과 1000원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뭐 20년이든 30년 후에 이 정도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1000원씩, 5000원씩, 만원씩 저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